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13년 3회차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61번 문제를 보면 제연설비가 설치된 부분에 블라블라 기니까 제연구역의 배출량은 얼마인가? 우리가 화재안전 기준을 살펴보면 제연구역에서 그러니까 제연설비에서 숫자, 우리가 시험 문제 내기 쉬운 게 숫자가 들어간 아이들이잖아요. 이 관련된 게 다 이제 풍량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제연설비에서요. 그럼 제연설비에서의 풍량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4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미만인 경우는 소규모 거실이라고 하고 이상인 경우는 대규모 거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만이에요. 이상과 미만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소규모 거실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00cmh, 여기서는 이제 아워가 되겠죠.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외로는 우리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분당 1큐빅미터 만큼의 배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얘를 똑같은 단위로 바꾸면 60 세제곱미터 아워가 될 거고, 이 곱하기 면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규모 거실의 제연 풍량을 구할 수 있을 거고, 대규모 거실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40m 이하인 경우, 이 40m라는 건 어떠한 제연 구역이 이 40m 직경의 원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인 거고, 또는 40 이상 60m 미만인 경우를 가지고 이제 제연구역의 풍량을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수직거리가 여기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수직거리는 제연 경계벽으로 구획이 돼 있을 때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결론은 우리가 수직거리가 2m 미만인 경우, 그리고 갭이 0.5m예요. 2m에서 2.5m 미만, 이렇게 좀 가볼까요? 2.5에서 3m, 또 3m 이상인 경우, 이상이었는지 초과였는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4만부터 시작을 하고 40m를 직경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만 5천을 기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럼 결국 플러스 5천, 5천, 1만을 가지고 이제 더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4만 5천, 5만, 얘는 6만이 되겠죠. 얘는 5만, 5만 5천, 6만 5천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건을 찾아보면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대규모 거실일 거고, 수직거리가 2m 이하이기 때문에 40m 직경 이내죠. 그럼 정답은 4만 큐빅미터 퍼 아워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그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와의 표시 온도와의 관계가 옳은 것은,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를 읽으니까요. 최고 주위 온도가 있을 거고 헤드의 표시 온도가 있을 거예요. 명확히 말하면 아니지만 쉽게 생각을 하면 표시 온도는 그냥 헤드의 개방 온도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편해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A의 구역에다가 헤드를 설치했는데 이 A 구역의 최고 온도, 그러니까 평상시의 최고 온도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가 60도까지 올라가는 장소다. 그리고 이 헤드가 평상시에 60도인데 60도에서 개방되면 안 되니까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설치 장소의 최고 주위 온도보다 표시 온도가 높은 것을 선택해야 당연히 평상시엔 헤드가 개방이 되지 않겠죠.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을 살펴봐도 우리가 최고 주위 온도와 이 표시 온도가 있는데 39도 미만, 39에서 64도, 얘가 79, 79에서 121도, 이런 식으로 항상 주위 온도가 올라갈수록 표시 온도도 큰 헤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63번 문제. 국내 규정상에서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가압송수 장치에 펌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죠. 최소 시설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맞게 열거한 것은 옥내 소화전을 할 거면 옥외 소화전도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고, 옥내 소화전은 130 LPM이고 옥외는 350 LPM이죠. 그리고 압력은 옥내는 0.17, 옥외는 0.25일 거고, 소방 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다 20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옥내는 130 LPM에 0.17 메가파스칼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걸 모르셔도 우리가 이제 단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가 되셨다면 좀 더 그 값을 몰라도 풀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1, 2, 4번은 다 1 메가파스칼 이상이거든요. 우리가 1 메가파스칼이라는 건 펌프의 양정이 100m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100m 아쿠아가 되긴 하죠. 그러면 사람이 물이 100m가 나갈 만큼의, 물론 엄밀히 따지면 다르지만 100m가 나갈 만큼의 힘을 못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관창에서 100m를 물을 올릴 수 있는 만큼의 압력으로 나간다고 하면 사람이 잡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수치가 그냥 0.17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값을 몰라도 우리가 이 압력 가지고도 이 해당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64번 송풍기 등을 사용하여 건축물 내부에 발생한 연기를 재연구에까지 풍도를 설치하여 강제로 재현하는 방식은, 말이 좀 이거 이상하네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강제라고 써 있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기계로 뭐 배출을 한다던가 기계를 사용해서 어떤 동작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강제 방식이라고 하고, 얘를 기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그냥 이것도 보시면 말은 스모크 타워라고 되어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냥 굴뚝인 거고, 차연 재현 방식은 그냥 뭐 창문 열어놓든 뭐 뚜껑을 열든 자연스럽게 나가게 하는 거고, 밀폐는 가둬놓는 건데 여기서 송풍기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기계 재현 방식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이제 65번 전열 방출 방식의 분말 소화 설비에 있어서 방어구역의 용적이 500세제곱미터일 때 적합한 분사헤드의 수는, 이제 일정 분말을 썼고 이런 조건들이 있네요. 실제로는 우리가 분말 소화 설비 쓰지도 않는데 이번 회차에는 분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해당 방어구역이 최적이 500큐빅미터다. 잘못 썼네요. 500큐빅미터다. 분사헤드가 몇 개 필요하냐? 그럼 보면 일단 필요한 약재량, 뭐라고 쓸까요? W라고 써볼까요? 약재량은 최적에다가, 정확히 말하면 최적 당 소화 약재량을 줬잖아요. 그러면 1세제곱미터마다 0.6kg이 필요하니까 최적 500큐빅미터를 곱해주면 필요한 약재량은 300kg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함정이 있는데, 헤드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헤드의 방사량을 줬어요. 근데 이게 숙지가 되셨다면 분말 소화 설비는 30초 이내에 모두를 방출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이 헤드가 1분당 18kg이 나온다는 건 30초에는 9kg만 방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린 하나당 9kg까지 방출을 할 수 있으니까 300kg에 9kg을 나누면 이게 30 나오겠네요. 계산기 두들기면 33.3개 정도가 나오고, 얘를 이제 우리가 정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34개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딱 봐도 17개가 함정이네요.
다음 중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자, 이거 몰라도 피난기구를 빼도 된다는 거는 이게 안전한 건물이던가 우리가 뭐 어떠한 좀 더 특별하게 그 도움이 되는 어떤 설비를 했다던가 이런 장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면 답을 몰라도 우리가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불났는데 발코니 통해서 윗집, 아랫집, 옆집 어디로든 피난할 수 있다면 얘는 일단 좀 안전한 애가 되겠네요. 그리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다면 얘도 좀 안전한 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인 공장 또는 자동 창고로서 사람이 못 들어가면 당연히 피난기구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문화 집회 및 운동 및 판매 시설, 영업 시설, 노유자 시설로서 사용되는 층으로 그 층의 바닥 면적이 1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곳. 뭐가 좋아서 피난기구를 면제해 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이하였다면 그런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상이면 아무리 커도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67번. 다음 중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곳은, 사실 이 문제는 답이 없어요. 원래는 저도 한 번씩 풀어보고 올리는데 일단 답으로 나온 거는 수영장의 관람석이 답이 됩니다. 이게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원래는 이 냉장창고의 냉장실을 우리가 동파가 나기 때문에 방수구 안 해도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국법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영하로 유지되는, 즉 동파가 날 수 있는 냉장실만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원래 이렇게 주면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에서 명확하게 수영장의 관람석은 제외하는 조건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설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생각해 보시면 수족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물이니까 불이 나도 커져봐야 깨지면 다 꺼지겠죠. 그 식물원은 사실 화재의 위험이 낮다고 해서 식물원을 제외시켜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불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정답은 수영장의 관람석에는 설치를 하여야 한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의 감도를 반응시간 지수값에 따라 구분할 때 RTI 값이 51초가 80 이하일 때의 헤드의 감도는, 자, 우리가 RTI 값을 가지고 보기를 준 걸 보면 51초가부터 80 이하일 때가 있을 거예요. 얘가 일단 뭔지 모른다고 두고 51초가니까 50 이하인 애도 있을 거고 80 초가인 애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RTI 리스폰스 타임 인덱스라고 해서 RTI가 작을수록 우리는 헤드는 빠르게 개방이 된다. 즉 조기 반응령이라고 우리가 한국어로 이제 부르고 있죠. 화재 안전 기준에서. 그 말은 빨리 개방되는 애일 거 아니에요. 그쵸? 51, 80. 여기 50 이하가 또 이렇게 쓰긴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50 빨리 동작하는 걸 우리가 QR이라고 해서 킥 리스폰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80 이상부터 350 이하인 거를 스탠다드 리스폰스라고 부르고, 우리가 결국 여기가 이제 퀵, 이게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51에서 80은 빠른 거와 표준 스탠다드의 사이니까 이제 패스트냐 스페셜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딱 봐도 퀵이랑 패스트라는
약간 좀 중첩되는 기분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스페셜, 즉 특수형 스프링쿨러가 정답이 됩니다. 68번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는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에 관한 설명 중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씩 봐볼게요. 송수구 부근에 설치하는 부속류들은 습식의 경우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순으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입상관이 있을 때 이렇게 그리죠. 송수구를 설치해서 이렇게 가는 경로 중에 어떠한 부속류를 설치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시된 대로 설치를 해보면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순서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됐죠. 해당 설비는 지금 습식이기 때문에, 습식이라는 건 배관 내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거고, 우리가 여기 체크 밸브를 설치하는 이유가 또 자동 배수 밸브랑 같은 이유인데, 우리가 보통 송수구라는 건 소방차가 와서 여기에 연결을 해서 물을 쏴주는 건데, 이게 5개의 면에 있으니까 이 근처가 물이 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근에 자동 배수 밸브라는 걸 달아서 물을 졸졸졸졸 빼내게 한 건데, 우리가 이 배관을 습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준점에서 체크 밸브를 설치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딱 구성을 그려봤을 때 체크 밸브 이후는 습식이 되고 체크 밸브 이전은 건식이 되니까 이거는 맞는 시스템이 되겠네요. 그리고 연결 송수관 설비는 결국 우리가 이 입상 배관에서 방수구함에서 여기서 이제 호수로 연결해서 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입상관마다 송수구를 설치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바로 밀어 넣으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직 배관마다 송수구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소방대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설비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대가 쓰는 건 보통은 쌍구형이 많아요. 물론 이거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법에서 그냥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연결송수관 설비는 아파트인 경우에만 단구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본값으로는 쌍구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포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에 사용되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경계 면적은 얼마인가? 이 무슨 말이냐? 그냥 이렇게 할게요. 포라고 하고, 우리가 뭐 그냥 델류지 밸브 나와가지고 이렇게 헤드를 뒀다고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스프링쿨러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일제살수식 방식이라면 원래는 화재의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 여기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을 해서 밸브를 개방시켜 주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감지기를 꼭 안 쓰고 별도의 폐쇄형 헤드를 써서 얘랑 연결을 해서 얘가 이쪽이 개방되면 이거를 감지로 인정을 해서 요 델류지 밸브를 동작시키겠다는 게 이 포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 장치로 스프링쿨러 헤드를 쓰게 해주겠다는 거죠. 얘가 개방되면 이제 일제 개방 밸브가 개방되도록 하는 건데, 또 프리액션 밸브일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의 기준 경계 면적, 이 자동식 기동 장치로 스프링쿨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폐쇄형은 79도 미만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의 감지 면적은 2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설치 높이는 5m 이하에 설치를 해서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 4번, 72번, 1번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설치 기준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제는 청정 소화약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장 용기 보통 이렇게 우리 LPG 가스통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색깔은 다르죠. 얘를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한다. 우리가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건 쉽게 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건데, 이 문제 몰라도 좋은 거는 두자는 거죠. 우리가 방화문 구획된 실에 설치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용기 간의 간격을 3cm 이상 간격을 유지한다. 이상이잖아요. 이 용기끼리 너무 가까우면 유지 관리나 점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3cm 이상을 하라는 건데, 얘는 지금 잘 숫자를 모른다고 했을 때 세모를 해놓고 온도가 40도씨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한다. 40도씨 이하가 맞는지 모르니까 세모해놓고, 저장 용기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우리가 이 병이 많을 때 이렇게 집합관이라고 하는 헤더를 놓고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두 병만 터져야 되는데 이렇게 역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각각 체크 밸브를 이렇게 달아주자는 거죠. 그러면 얘는 좋은 거니까 맞는 거고,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3번인데, 우리가 여기서 3cm라는 건 사람이 손을 넣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자는 거고요. 온도가 40도씨 이하라고 하는 건 일단 정답은 55도씨 이하로 화재 안전 기준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인데, 우리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라던가 분말 소화 설비, 할로겐이 아닌 할론 소화 설비는 40도씨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고, 할로겐이라던가 불활성 가스 같은 경우에는 40도가 아니고 55도씨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0도, 55도 결국 둘 다 외워놔야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배관으로 호칭 구경 50mm의 강간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때 적용하는 배관 스케줄의 한계는 일단 잘 몰라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저압식과 고압식이 규정되어 있고, 어지간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다 2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일단 얘는 2배가 값이 제시가 안 돼 있기도 하고, 일단 우리가 배관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대부분 스케줄 40 아니면 80이거든요. 화재 안전 기준에서 얘네를 쓰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작은 놈은 40mm가 될 거고 큰 놈은 80, 스케줄 80이 될 거기 때문에 얘는 고압식이니까 정답은 스케줄 80 이상인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3. 물분무 소화 설비의 배수 설비를 차고 및 주차장에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주차장에 이렇게 그릴까요?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이 자동차라는 건 A급 화재이면서 시트 같은 거는 다 천이라던가 가죽이잖아요. 또 기름을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 차는 유류 화재이기도 하고, 전기차도 있고 배터리도 가지고 있으니까 C급 화재이기도 해요. 근데 차고 및 주차장에서 이 유류가 화재 시에 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제거할 수 있는 배수 설비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 주차장 바닥 구석에 이런 배수턱을 10cm 이상 설치를 하고, 얘가 이제 쫙 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름이 계속 흐를 순 없으니까 어느 구간에서 집수정을 설치를 해서 이걸 우리가 간격을 40m 이하마다 기름 분리장치를 같이 설치를 하고, 또 물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넘치면 기름이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방사하는 가압 송수 장치, 즉 펌프의 최대 송수 능력의 유량을 가지고서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하는데, 이때 이 기울기가 10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2 또는 50분의 1이랑 같은 거죠.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하라고 화재안전 기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2가 되던가 또는 50분의 1이 되던가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결살수 설비의 배관 설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연결살수 설비에 전용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스프링클러는 보편적으로 2.3m의 수평거리를 적용하는데 연결살수 설비는 3.7m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방호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더 큰 관경을 설치하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일 때는 32mm, 두 개일 땐 40mm, 세 개일 때는 50mm, 네다섯 개는 65mm, 10개까지는 80mm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답이 맞고요.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시험 배관은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 배관의 끝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가 송수구를 설치하게 되면 이게 아니죠. 폐쇄형이니까 그냥 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어디 수조에 이렇게 연결돼서 습식을 유지할 때 얘를 테스트하고 싶으면 가장 먼 곳에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테스트 밸브를 설치하라는 거죠. 그리고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수평주행 배관은 헤드를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가지 배관 또는 교차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항상 한쪽 가지 배관에 8개였죠. 즉 얘도 지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울기 같고 헤드도 8개, 10개가 아니고 우리 항상 8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습식 설비의 교차 배관에 설치하는 청소구 헤드 설치는, 청소구 헤드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청소구 설치는 최소 구경이 25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40mm죠? 그래도 하나씩 보면 가지 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고요. 가스는 토너먼트 방식이어야만 하죠. 습식 설비에서 하향식 배관은 가지 배관으로부터 헤드로 접속하는 배관은 이렇게 상부에 분기하도록, 여기 이제 이물질이 뭉치지 않도록 위에서 분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직 배수 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제 하나씩 보면 우리가 스프링클러에서 배관경을 규정하는 건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차 배관은 무조건 관련된 건 다 40mm 이상이고요. 배수 배관은, 수직 배수 배관은 50mm 이상이고, 어떤 연결 송수관 설비와 겸용을 할 경우에는 입상 배관을 100m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 용기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가압용 가스는 질소 및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로 한다. 탄소로 한다. 우리가 분말이 이렇게 보통 분말을 채워 놓고요, 이런 가스로 밀어서 이 분말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방출해서 화재를 제어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가스는 당연히 가연성 가스면 안 되겠죠. 불활성 가스 또는 불연성 가스를 써야 하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불활성 가스가 질소가스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맞고요. 또 가압용 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한다. 얘가 이제 3병이 있으면 하나만 개방돼서 옆에 걸 열게 하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이 개방 장치를 2개 설치를 해서 2개 다 개방시켜서 fail safe를 하자고, 비상시를 대비하자는 게 2번이 되는 거고, 3번 분말 소화약제의 가스 용기는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한다. 당연히 접속해야 되죠.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2.5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서 압력 조정이 가능한 압력 조정기를 설치한다. 여기서 나가는 압력이 2.5 메가파스칼이 되면 매우 큰 압력이 돼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압용 가스 용기는 15 메가파스칼 좀 넘는 압력을 사용을 하는데, 이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까요? 압력 조정기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 압력을 저하시켜서 방출을 한다는 거죠.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좀 이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2.5 메가파스칼 이상이 아니고 이하로 압력이 떨어져도 우리가 압력을 정확하게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분말 쓰지도 않는데 좀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겠죠.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같은 경우에는 7제곱미터가 되고, 폼 헤드라고 하는 또는 포헤드라고 하는 거는 9제곱미터당 1개 이상의 헤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이 아니죠? 8이네요. 8제곱미터요. 포워터 스프링클러랑 포헤드랑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이제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포워터 스프링클러는 실질적으로 스프링클러에 가까운 애예요. 그래서 얘는 물처럼 나오는 거고, 폼 헤드라고 하는 건 우리 노래방 마이크처럼 이렇게 망이 있어서 거품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부글부글부글. 그래서 거품이 더 유효 반경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게 계속 밀려나가니까요. 쌓이면.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의 수원은 특수 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몇 리터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거는 전체를 외우기는 사실 힘드니까 우리가 숫자를 3개를 외운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라던가 덕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 요 라인에 해당이 되고, 또 차고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주차장은 20이 되거든요. 그 외에는 다 10이에요. 특수가연물은 여기 2개에 없으니까 10리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몇 분 이내에 방사되어야 되는가? 자, 여기서 방사 시간을 분으로 묻고 있고 전역 방출 방식이라고 줬어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국소 방출 방식과 전역 방출 방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국소는 30초고 전역은 표면이냐 심부 화재냐에 따라서 우리가 1분 또는 7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심부 화재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인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국소라는 건 쉽게 예제를 들면 그냥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네모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어떤 가연물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서 우리가 헤드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막 뿜었을 때 얘가 이제 바로 이제 옆으로 새 나가거든요, 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약재를 짧은 시간에 방출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전역은 어떠한 이런 실 안에 헤드를 이렇게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실 안을 다 가스로 채우겠다는 거죠. 그럼 30초 안에 채우면 너무 압력이 빨리 올라가니까 우리가 표면은 1분, 심부는 7분인데, 표면은 어떤 물체의 겉에가 불타고 있는 거고 심부는 이 안에도 불이 붙은 거거든요. 막 톱밥 같은 거 안에 막 불 붙으면 막 안 꺼지죠. 고무라던가 이런 애들은 불 꺼지는데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약재를 오래 많이 방출을 해서 확실하게 끄자고 해서 심부 화재는 7분이 된 거고, 표면 화재는 겉에 불만 끄면 되니까
1분 동안 방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번 문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 대상물 중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즉 좋은 놈을 설치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일까?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인 건 건물이 화재에 오래 버틸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고, 비상용 엘리베이터도 좋은 거고, 계단이 피난계단, 특별계단 다 좋죠. 사실 피난계단이면 무조건 직통계단이고 특별 피난계단이면 무조건 직통계단의 구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말장난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우리가 비상용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건 용도가 피난용이 아니고요, 소방 활동용이에요. 즉 소방대가 사용하는 거지 우리 일반인이, 제실자가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설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나가봐야 돼서 오늘 좀 빨리 했는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